국내 증시에서는 공매도 금지 이슈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올해 공매도를 부추긴 세력들이 월가에서는 퇴출당할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면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페드와 파월이 결과적으로 이 공매도 세력들을 부추긴 게 아니냐 이런 비판과 평가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긴급한 사안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오늘 미국 증시 움직임 특히나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결과적으로는 3대 지수 또다시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죠? 네, 어제 그 홍영과랑 같이 예. 연말 랠리 쪽이냐 아니면 베어 마켓이냐 그래서 그렇죠. 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 예. 연말 랠리 쪽, 전자 쪽이 좀 무게를 싣습니다 하는데 예. 오늘 그 주가가 좀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랠리와 관련해서 여러 용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홍영과 미니 랠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오늘도 이제 미국의 국채 입찰 관련해서 국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는 사실은 프라이머리 딜러와 세컨더리 딜러 간에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예. 그래서 국채 금리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그것이 앨런의 정책 변화, 소위 그 피벗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피벗 랠리다 하는 표현을 쓰고 또 베이비 랠리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 랠리라는 표현을 쓸 만큼 주가가 미국 증시가 좋다면 가장 이렇게 곤혹스러운 주체가 올해 주가 하락에 배팅을 했던 그렇죠. 공매도 세력들이 그만큼 쥐구멍에 파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 오늘 미국 주가가 이렇게 각종 용어는 접도는 다르지만 예. 랠리 표현을 쓸 만큼 이렇게 되는 것은 역시 최근에 미국 증시는 국채 금리에 상당히 민감한 천스탑 장세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국채 금리 떨어졌죠. 예. 그래서 국채 금리 떨어진 거 있다는 미 증시의 상승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오늘 김채원 앵커가 이렇게 국채 금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2년물도 그렇고 예. 10년물 오늘 이 음차례했던 10년물 금리가 비교적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6% 밑으로 4.58 정도 이렇게 마감되는 상태고요. 통화 정책에 민감한 미국의 국채 금리는 어제는 5%대 다시 해서 사실 시장의 불안 요인이 돼 있습니다는 오늘 예. 다시 4.9% 떨어져서 3대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피날레는 홍영과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국제유가 하락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국제유가가 전일 대비해서 무려 4% 정도 급락했습니다. 서부대학사 중지를 기준으로서는 사실 4% 되는데요. 이 문제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예. 우리 그 최보학께서 지적했습니다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제 충돌해서 전쟁으로 표시할게요. 예. 전쟁하는 문제가 지금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휴전 얘기가 나오고 네타야후가 결과적으로 이것을 좀 일시적으로 휴전할 수도 있다 하는 입장.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내지는 직역학적 힘이 떨어지는 관계로 국제유가가 안정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중국에서 사실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제 지표가 좀 부진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세계 원유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경기 부진 문제 때문에 사실 주가에서 보면은 이렇게 주가에서 보면 쇼 포지션 치는 과정에서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국제유가별 인플레 재발 우려가 한동안 우려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예.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유가가 지금 80대로 무너져서 77, 76, 7까지 이렇게 가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국제유가별 인플레 재발 우려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국채 금리는 안정되겠죠? 안정되겠죠? 이런 것이 반영돼서 오늘 그 국채 금리에 가장 민감한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3대 지수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대 지수 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장이 끝나자마자 가니까 예.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조정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 생방송이니까 시장이 끝나자마자 1분 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예,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채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가 거의 1% 예. 상승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8거래일자인가요? 9거래일자이죠. 오늘 다우가 한 8거래일째, 7거래일째. 그리고 나스닥은 8거래일째 이렇게 상승세가 진척돼서 미니 랠리, 베이비 랠리, 그다음에 피볼 랠리 이런 예. 용어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있는 만큼
큰 곤혹을 치르는 세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공매도 세력들인데요. 공매도 금지 이후에 이틀째를 맞은 어제 국내 증시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말들이 많았어요. 어제 동학개미를 옹호하는 방송을 좀 쭉 하다 보니까 예. 사실 그 부분에서 주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표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어제 그 공매도 금지 첫날에는 사실 첫 거래일 첫날에는 코스피 지수가 134포인트 올랐죠. 그러면 이날 첫날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사실 하락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80포인트 정도까지는 하락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예. 사실 하락폭이 굉장히 적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58포인트 그쳤죠. 첫 거래일에 134포인트 올랐습니다. 사상 최대 올랐습니다. 그럼 기술적 조성상 다음 날에는 이렇게 하락될 수밖에 없죠. 근데 예.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한 80포인트 정도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58포인트 정도로 줄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상승률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공매도 첫날에 5.8% 상승했습니다. 둘째 날 어제 같은 경우는 2.3% 하락했습니다. 절반 위치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7.5% 첫날 올라갔습니다. 둘째 날은 1.8%뿐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첫날 공매도 첫날에 1조 2천이 들어왔죠. 둘째 날에는 코스피 시작은 4,100억이 들어오고 코스닥은 2,300이 빠지는 상태에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역시 외국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예측이 틀렸다, 뭐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내 증권사계 그런 것처럼 외국 자본 이탈돼서 앞으로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MSCI 지수라든가 이런 거 불발한다 이런 각도인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첫날에 과도히 반응한 거에 따른 기술적 조정 이해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국내 증권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장이 방어적 차원에서 어제 주가 하락을 또다시 자기적인, 자기 해석적인 이런 측면에서 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독립리서치, 제도권의 이렇게 금융사. 결과적으로 어제 김지현 위원장께서 자, 왜 개인과 기관들에 대해서, 증권사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세제상의 혜택을 줄까 하면 예. 기관들은 시장 조성자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비해서는 세제라든가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의 이익적인 측면에서 기관 조성자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시장을 예. 불안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평적 측면에서 자 공평한 운정장에서 개인과 기관들도 기관에 당신들 혜택 주는 것을 자기 이익적인 측면에서 시장 조성자 기능을 못하고 우리가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하니까 혜택을 빼이죠. 동학개미야 증권사 간의 혜택은 공평하게 해야죠. 시장 그렇죠. 조성자 기능을 못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자기 이익적인 관점에서 어저께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시장 조성자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공평한 운정장입니다. 그렇죠. 공평합니다. 주가 하락 후 한번 우리 서영화 작가께서 잘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날에 저렇게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기술적 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김천 패드께서 매매 주체별로 외국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예. 사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들어온 입장이거든요. 역시 숏 커버링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의 한시적인 금지 조치로 공매도를 친 세력들이 큰 곤혹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게 비단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상황도 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요? 네, 미국도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그 앨런의 신의 한수라 하는 소위 피벗 예. 이 문제로 인해서 미국의 다우존스가 한 7거래 연속, 나스닥 같은 경우는 8거래 연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죠. 주가 상승폭도 컸어요. 예, 그죠? 그렇죠. 주가 상승폭도 지금 1개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한 주 단위로 하면은 한 주 단위로 하면 예. 지금 거래일째, 올 거래일째, 6거래일째 이렇게 하면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5.3%, 예. 나스닥 같은 7% 올랐거든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 아마 주간 단위 폭으로 보면 가장 많은 폭을 이렇게 상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지 펀드들도 이번 주에 롱 포지션 진 것, 향후 주가를 상승해서 주식이 사실 그 매수보다 매도가 많은 것들, 롱 포지션 규모가 올해 최고 기준입니다. 올해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지금 곤혹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공모를 당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공매도 세력들도 향후의 주가 상승에 이렇게 베팅해서 또 이 헤지 펀드의 롱 포지션 세력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결국 손들 수밖에 없다. 손들 수밖에 없다.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쇼 커버링 해이죠. 예. 그리고 스퀴즈 해이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연말 랠리의 하나의 요인으로 가세하지 않느냐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사실 김재현 PD께서 이 용어를 다시 한번 어제는 쇼 커버링에 대해서 얘기해서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사실 이렇게 공매도 쳤던 세력이 이런 공매도 금지라든가 이런 것에서 다시 이 공매도를 채워넣는 것이 쇼 커버링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미국에서는 똑같은 각도에서 숏 스퀴즈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가 하락을 겨냥했던 숏 포지션을 지금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 숏 포지션이 굉장히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손실이 크는 것을 그래서 손실을 감소하더라도 이 포지션 전개 숏 포지션을 롱 포지션 헤지 펀드 당장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스퀘어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거 줄이는 이런 행사 하는 것을 숏 스퀴즈 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숏 커버링이니까 숏 스퀴징은 주식을 매입하는 세력으로 가sam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연말에 랠리의 하나의 요인으로 가세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미국에서 지금 분위기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헤지펀드 얘기를 거론해 주셨는데요. 헤지펀드 하면은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조지 소로스입니다. 네. 공매도를 친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지금 피해가 좀 막심할 것 같습니다. 막심하죠. 올해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쭉 예. 자막을 통해서 올해 연초에도 전쟁과 관련돼서 주식 포지션을 칠 때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 간에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의 자린이죠. 그때 전쟁과 같은 이런 요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예. 개의치 않는다. 전쟁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데 조지 소로스는 사실 헤지 펀드의 달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같은 이런 요인이 계속된다. 앞으로 전쟁이 발생한다. 전쟁이 계속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됐었고요. 하면 주가가 하락한다. 공매도 칠 수밖에 없죠. 예. 실제로 공매도 쳤고요. 이런 것이 올해 들어서 잭슨 홀 미팅 때 이후에 미국의 주가 향방과 관련돼서 완전히 또 한 번 갈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는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사실 워렌 버핏과 그다음에 조지 소로스가 주식의 포지션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예.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건 잉크도 마르기 전이죠. 올해 잭슨 홀 미팅이 8월 말에 끝났으니까 이때 워렌 버핏은 향후에 주가가 좋을 것이다. 공매도는 안 치는 거죠. 근데 조지 소로스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공매도 세게 때렸죠. 예. 세게 때렸죠. 미국 증시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했죠. 9월 좀 이렇게 주춤했습니다는 예. 9월 때는 괜찮고 10월 좀 주춤했습니다는 11월 들어서 강하게 미니 랠리, 베이비 랠리 이렇게 피볼 랠리 이런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워렌 버핏은 굉장히 환영을 받는 거고 조지 소로스는 공매도 쳤던 조지 소로스는 지금 곤혹을 당하는 환경이 미국에서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로빈 후드를 주도하고 있는 젊은 투자자들은 지금은 워렌 버핏이 굉장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 젊은 투자자들 곤혹스럽게 했던 것이 3월에 예. 사실 SB 사태 이런 그렇죠. 지방은행 사태거든요. 이때 워렌 버핏이 뭐냐? 결과적으로 정책 단계 자문을 구할 정도로 은행 위기 문제에 대해서 훌륭하게 극복해서 예. 미국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악재요인을 극복하는데 이름을 했지 않습니까? 일조를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예. 또 잭슨 홀 미팅에 미국의 증시와 연말 증시와 관련해서 홍영권도 기억나실 겁니다. 많은 증시 투자 관련된 사람이 연말에 S&P가 500 갈 것이다, 5천 갈 것이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떨어질 것이다. 그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련된 사람이 엇갈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 간에 향후 주가 향방가에서 다른 포지션을 줬거든요. 워렌 버핏은 롱 포지션,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는 공매도 쳤거든요. 근데 지금 11월 들어서 미국의 주가가 이렇게 다우지수로 7거래일째, 그다음에 나스닥으로 8거래일째,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미국의 양대 투자의 그룹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월가에서 보면 올해 공매도를 주가 하락을 해서 공매도를 부추겼던 세력이 퇴출당하는 이런 상황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네.
사실 공매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 자, 지난 6월에도 공매도를 부추긴 것에 대해 이 바로 뒤쪽에 있는 워런 버핏이 버핏에게 한 말이 또 재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6월이죠. 예.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좀 기억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예.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 외신 캐스터들의 입에서 나오질 말지 말기 바랍니다. 예. 틀려가지고 틀리도 엄청 틀렸습니다. 공매도에서 작년 6월 달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예. 워브링 마켓. 어려울 때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때 워브링 마켓 많이 흔들렸거든요. 워브링. 그렇죠. 워브링 마켓이라는 게. 그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자막에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예. 자막에서 작년 6월 달에 미국 증시에서 워브링 마켓 나올 때 이런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마진콜, 디폴트, 정급, 파산 이런 용어들이 작년 6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때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린 사람이 등장해서 예. 앞으로 공매도 쳐라. 공매도 쳐라. 경기 침체된다. 기술주, 코인, NFT 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트위터에 지금은 이제 X로 바뀌었죠. 예. 트위터에 딱 이렇게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이렇게 지우긴 했습니다. 근데 본인 자신은 공매도에 세게 베팅을 이렇게 했느냐? 본인 자신은 안 한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냐?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마이클 버리가 본인의 인기를 위해서 미네르바처럼 인기를 위해서 본인은 공매도 치지 않고 마치 시장을 틈타서 공매도 쳐라 이렇게 해서 부추긴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공매도 쳤을 때는 지금까지 얼만큼 손실이 그렇겠을까? 자, 우리 김천 PD께서 예. 그 이후에 미국의 나스닥과 그 다음에 다우존스 지수가 올라간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작년 6월에 31,097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 치라 할 때 다우존스 지수가 31,097입니다. 오늘 34,105. 마감 지수가 어떻게 됐는데요? 어쨌거나 34,000대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스닥 지수가 11,000대입니다. 지금은 13,600대 이렇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의 얘기를 치고 공매도를 쳤던 사람들 보면 레버리지 2배까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한국경제TV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오직께서 워렌 버핏이 미네르바처럼 어려울 때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 지금 최근에 공매도 금지와 관련돼서 어제 주가가 좀 떨어지니까 예. 봐라 했던 사람들 똑같습니다. 푸드 이코노믹스다. 미신경제학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근거로 얘기하느냐?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겁니다.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시장 조성자 기능을 해야 될 사람은 올라갈 때는 좀 쿨링 다운하고 떨어질 때는 좀 올려주는, 이게 시장 조성자 기능을 해서 동학개미보다 기관이 세제 혜택을 받는 게 뭡니까? 그런 측면이죠. 오직게 했으면 어제 김지원 위원장께서 시장 조성자 기능을 못한다. 못하니까 공매도 금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다. 제가 김지원 원장을 일반적으로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김지원 원장님 굉장히 두들겨 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런데 공평한 운동장이라는 게 뭐냐? 개인에 비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 조성자 기능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당연히 공매도 금지하는 게 아니냐. 주가가 전날 올라갔다 하고 어제 떨어져서 뭐 시장을 불안하게 해서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표로 정리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야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뭐냐, 워렌 버핏이 푸드 이코노믹스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많은 국내 그 공매도 관련해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을 얘기할 때 사실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계속 안정시켜야 된다. 자, 나름 매파적인 발언들도 나왔고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섞여 나왔는데요. 시장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로 오늘 발언한 사람들이 많았죠. 예. 뭐 카시카라라든가 울스비라든가 윌리엄스라든가 예. 그다음에 페드 내 보드 멤버인 밀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는데요. 뭐 페드 회의가 기자회견이 이렇게 며칠 안 됐으니까 그 발언에서 뒤집을 수는 없죠. 그래서 11월 회의 결과라든가 그다음에 기자회견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아직도 인플레 목표치에서 이렇게 멀었다. 물가 안정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죠. 예. 자, 이 기조는 비둘기파, 매파 간에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는 사실 올해 들어서 미국의 그 이렇게 페드라든가 이렇게 페드라든가 파월 의장은 매파 기조를 일부러 했죠. 그러면 매파 기조를 했으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주가가 하락되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공매도 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보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파월과 그다음에 페드 인사들은 자, 올해 매파 기조만 유지해서 주가 하락해서 공매도 치는 세력들이 본인도 부추겼다. 이런 평가들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파월이든가 이런 게 왜 시장의 신뢰를 따라가지 않느냐 하면 예. 자, 파월과 페드 인사들이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신의 매파 기조를 믿고 주가가 하락될 거로 해서 공매도 쳤던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시장에서는 파월과 그다음에 페드 인사들이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차련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을 받은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 굉장히 저명한 투자 전략가거든요. 네. 자, 이분이 숏 커버링과 숏 스퀴징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남겼나요? 네. 오늘 제레미 시겔이 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빨리 좀 해야 된다. 예. 얘기가 오늘 아마 전해주셨습니까? 캐스터분이 전해주셨습니까? 오늘 어제, 제레미 시겔 예, 나왔죠? 예.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의 시장에 됐던 겁니다. 자, 시겔이 미국 시간으로 우리 시간은 이제 어제 됐던 예, 거죠. 그렇죠. 네, 이제 2년 전에 인플레 대응하지 못했다. 당신이 대응하지 못했다. 그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2년 전에 연준이 2021년 4월달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을 때, 자 이때 일시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죠. 오히려 거꾸로 평균 물가제를 도입해서 좀 지켜보겠다. 인플레 키웠죠. 근데 통화정책의 생명이라는 것은 프리엠프티브. 자, 물가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1년 전, 9개월 전에 미리 이렇게 해서 조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일시적이다. 평균 물가제 도입해서 지켜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늘쩍 올랐죠. 2% 타겟팅에서 8%, 9%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 3월서부터 물가를 그냥 세게 올려버렸죠. 그러다 보니 단기에 경제 주체들이 올리지 못할 정도로 올리다 보니까 결과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게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 왜 지금도 당신네도 오늘도 뭐냐 카라카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과거 볼커 모멘트식으로 물가를 마지막까지 잡기 위해서 매파 기조를 유지겠다. 이제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 경기 당신들 예측한 거 봐라. 9월 달에 예측이 내년도의 성장률 1.5% 당신들이 예측했지 않느냐. 예. 근데 페드가 추정하는 잠재 성장률 1.7%지 않느냐. 오금법칙상 GDP 갭상으로 보면 내년에 뭐냐 0.2% 디플레 갭이 발생하면 통화정책의 선제성으로 보면 지금 금리를 인하해지 왜 물가를 마지막까지 잡겠다 하고 저렇게 물가 매파 기조를 유지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뭐냐 이 얘기들이 나오니까 결국 뭐냐 이 숏 스퀴즈라든가 숏 카버링 물량이 더 나오는 거죠. 주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매도 금지가 워낙 큰 이슈인 만큼 어제 이어서 오늘은 이 미국에서 곤혹을 당하고 있는 공매도 문제를 진단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전해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면 예. 사실상 이 공매도라든가 이런 측면은 항상 자기 국익적인 관점에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평한 운동장도 외교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평평한 개인과 기관들이 근데 기관이 시장의 조성적 기능을 못하면 개인과 기관 투자를 또 세제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뭐 기관들은 뭐 양도차익이 났는데 안 매겨 그러면 대주주 같은 경우는 매기 먹어서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은 세금을 매겨 이렇게 하지 말아라. 기관들 시장 조성자기를 못하고 자기 이익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시장을 불리하게 김전 원장이 하지 않느냐. 그러면 뭐냐 이것도 평평한 운영자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외균에 맞추는 것 공매도의 승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을 갖춰야 된다.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모처럼 한계 코로나 이후에 동학개미들이 지금 개인 투자 역할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도 말씀 다 끝나지 못했습니다는 엄동선 안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막 활기라 그럴까요? 좀 기관과 같이 이렇게 대등한 예. 소일까 그렇게 좀 갈까 말까 하는 그린슛 단계입니다. 주식 대중화는 뭐냐?
주식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개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겁니까? 개인들이 많이 참여해야죠. 그렇죠. 개인들이 많이 참여해야죠. 그래서 기관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 자기 당사의 이익적인 측면에서 뭐 어쩌고 이게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동학개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는 그린슛 단계에서 만약에 이런 해석을 하는 기관에 의해 가지고 전지 작업을 가지 작업을 잘못해서 또 공매도 금지원건에 어제 조금 주가가 흔들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또 주가 변동성을 어째 정책 당국이 키웠어? 이거에서 또 후퇴하면 이 전지 작업을 잘못하는 거거든요. 다시 옐로우 미스로 떨어질 가능성, 히든 잡초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는 시장 조성자 기능을 못하는 측면에서 개인과 동등하게 하는 시각에서 독립 리서치 기능을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독립 리서치에 FM 가이드라든가 이런 쪽에 예. 얘기했습니다는 우리가 요즘 그 독립 리서치 관련해서 굉장히 정통 있게 잘 분류하는 게 이제 뭐 밸류 파인더라든가 이런 쪽에 있다 그래요. 예. 그런 쪽을 좀 육성시켜서 아. 이런 것을 좀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 조성자 기능을 못하는 부분을 좀 보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빨리 안정을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